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가지고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한문을 강독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고전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또는 노자, 장자와 같은 글들을 주로 다루시는데요. 저는 이와는 달리 우리 한국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동양평화론을 가지고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문을 읽고 문장 하나씩 풀이하고 한 글자씩 그 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 합성, 산패는 만고, 상정지, 리하라. 현금, 세계는 동서, 분구하고 인종, 각수하여 호상, 경쟁을 여행, 다반이라. 연구, 이기가 심어, 농상하여 신발명, 전기포, 비행선, 침수정하니 개시, 상인, 해물지, 기계야라. 한 문장씩 풀이해 보겠습니다. 부, 합성, 산패, 만고, 상정지, 리아. 무릇 합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실패하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이 문장에서 첫 번째 글자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조사로 쓰인 글자인데요. 원래의 뜻은 남편인데요. 이 글자가 조사로 쓰이면 어떠한 문제를 논의하려 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미묘한 어감은 전달되어야 한다. 이 부자가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데요. 즉 어떠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즉 어떠한 글에서 그 작가가 어떤 자신의 중심 생각을 나타낼 때는 이 부자를 문장 앞에다 두고 그 뒤에 오는 내용이 바로 이 글의 요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평화론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이 바로 이 합성 산패라는 것이죠. 즉 합하면 이루어지고 즉 성공을 하고 흩어지면 실패한다. 즉 동양평화를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합심을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서로 뿔뿔이 흩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서구 열강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합성 산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 산패 이 네 글자가 이 동양 평화론의 어떤 전체적인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안중근 의사는 이 합성 산패를 어떤 논리적으로 쭉 풀어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이를 보면 즉 합하면 이루어지고 흩어지면 실패한다는 것은 만고, 이 만고라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 우리가 만고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아주 오랫동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상정, 상자는 늘, 항상, 늘 정해졌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고상정을 오늘날로 우리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만고불변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영원한이죠. 세 글자로 하면 영원한 리는 이치란 뜻이죠. 이치. 이것도 이치는 변하지 않죠. 항상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치 또는 진리란 거죠. 그래서 이 합성 산패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래서 합성 산패야말로 한중일 동양이 서구 열강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합성 3패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글자를 볼 때마다 어떤 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 기억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무슨 기록 영화에 보면 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는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늘 하시던 말씀이죠. 국민들에게, 연설을 할 때, 담화를 할 때, 국민들의 그 합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중근 의사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의아한 것은 그렇도록 입에 닳도록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반복하시던 이승만 박사는 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신탁 통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했는지 참으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처럼 끝까지 신탁 통치를 반대해서 결사적으로 싸웠다면 미군과 소련군이 이 남북한을 신탁 통치했을까요? 아마 우리 남북한이 힘이 하나가 됐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38선이 없이 자유롭게 이 삼천리 이 강산을 곳곳을 다니면서 마음껏 향유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지금 벌써 이 분단된 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45년부터 지금 하니까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어서 지금 거의 70년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성 3패를 볼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이거 거짓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의 이 서두에서 이 합성 3패야말로 이 동양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지금 안중근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 하나씩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이 내용에 따라서 글자의 한번 쓰임도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지자 볼까요, 한번? 이 지자는 한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간다는 뜻이 있죠. 보통 우리가 갈지자라고 하잖아요. 보통 갈지자 걸음할 때 이 지자를 쓰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다 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동지서. 이게 한문에서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죠. 이 지자는 보통 첫 번째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보통 두 번째 많이 쓰죠. 뭐뭐의, 좀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그 앞 구절이 뒷 구절을 꾸며줄 때, 앞 구절이 뒤를 꾸며줄 때 우리가 이 지자의 용법으로 쓰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만고불변의 진리, 무엇무엇의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또 간혹 가다가 무엇무엇이 이렇게 주격을 나타낼 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무엇무엇이로 풀이될 때는 주격 조사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자는 이런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자 볼까요, 한번? 야자는 문장의 종결어미, 문장을 끝낼 때 문장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곳에 이 야자가 놓입니다. 그래서
무릇 합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실패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자, 이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종결하는 어떤 주사로 쓰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국어,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야자가 꼭 이다로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뭐뭐 또한, 뭐뭐 또, 역시 이런 식으로 그 문장 중간에 쓰이는 거죠. 예를 들면 나도 또한 그렇다 할 때, 我也是, 我也是. 중국어로 읽으면 我也是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뭐 아, 야, 시 이상하죠. 아야 시지만 중국어로 읽으면 我也是, 我也是할 때 예자가 바로 또한, 나 또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 야자가 중국어에서는 그 공문과는 다르게 쓰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금 세계, 동서분구, 인종각수. 지금 세계는 지역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고 인종도 제각기 달라. 자, 여기서 그렇게 뭐 어려운 용법은 없습니다. 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의 현 또는 뭐 나타날 현, 현금 또 이제의 금. 그래서 현금 하면 지금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죠. 또 현재, 현재라고도 풀이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현재로 풀이할 수가 있다. 이 마우스 펜이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세계는 말 그대로 세계죠. 지금 세계는 이렇게 이제 풀이가 가능하겠고요. 동서분구. 이 동서는 동쪽과 서쪽이겠죠. 그런데 동쪽과 서쪽은 동쪽은 이제 동양을 말하는 거고 서쪽은 서양을 말하는 것이겠죠. 분구. 이때 구자는 공이란 뜻이죠. 공이란 뜻이지만 우리가 여기 땅지자를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지구가 되겠죠. 즉 공과 같이 둥근 땅덩어리, 지구를 뜻하는데요. 즉 지구가 동양과 서양, 즉 동쪽과 서양으로 서쪽으로 나누어졌다, 갈라져 있다. 자, 이걸 좀 의역을 하면 지역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종, 사람의 종류, 인종하면 사람의 종류겠죠? 이게 씨니까요. 이 글자의 뜻은 원래 씨란 뜻이지만 인종하면 사람의 종류, 즉 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런 식으로 사람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각은 각각 각자입니다. 제각각 할 때 각자고요. 숫자는 다를 숫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종류가 제각기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지금 세계에는 이 지구는 동쪽과 서쪽으로 지역이 분리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사람의 종류, 인종도 제각기 달라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호상, 경쟁, 여행, 다방. 그래서 호상은 우리가 이 반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호상은 이 반대로는 상호예요. 그래서 호상하고 상호는 같이 쓰는 단어인데요. 호상, 상호, 즉 서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서로 경쟁하기를. 여는 문장에 쓰이면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마치 뭐뭐와 같다. 무엇을 비교할 때 쓰는 말인데요. 여는 마치 뭐뭐와 같다 해서 다반. 이 다자는 차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읽습니다. 중국에서는 차라고만 읽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로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반하면 다는 차를 마시는 일, 반은 밥 먹는 일. 그래서 차를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행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야, 일상다반사야. 여러분 어떤 일을 차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할 때 우리가 일상다반사. 그는 뭐 지각하기가 다반사야. 이런 말 쓰죠. 그는 매일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마치 하루에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바로 다반사거든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 이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앞에다 더 보충해도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일상 다반사, 줄여가지고 다반사. 자, 안중근의사는 더 줄여가지고 그냥 다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동쪽과 서쪽으로 지역이 갈라지고 인종도 달라서 서로 반목을 한다는 거죠. 반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서로 경쟁하기를 마치 차를 마시고 밥 먹는 일처럼 행한다. 이게 바로 첫 문장에 지금 내놓은 이야기죠. 자,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없으니까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연구이기, 심어 농삼. 예리한 무기를 만들고, 예리한 무기를 연구하는 일이, 여기까지 주어로 되겠죠, 주어. 연구하는 일이 뭐뭐보다 심하다. 즉, 농사 짓고 장사하는 일보다 심하다. 자, 한문 문장에서 이 어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어자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A 문장이 있으면 A, B 이런 식으로 쓰이죠. A는 B보다, 여기에 형용사가 옵니다. B보다 심하다. A는 B보다 심하다. 즉, 연구이기, 예리한 무기를 연구하는 일이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일보다 뭐뭐보다 심하다. 심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더 중하게 여긴다. 더 열중하다. 그래서 제가 의역을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리한 무기를 연구하는 일을 뒤로 돌려가지고 농사 짓고 장사하는 일보다 예리한 무기를 연구하는 일에 열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문 원래 문장으로 직역을 하자면 아주 예리한 무기를 연구하는 일이 그 농사를 짓고 장사하는 일보다 더 심하다, 더 중점을 둔다, 이렇게 직역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우리말과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앞뒤로 돌려가지고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자를 잘 두시고요.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발명 전기포 비행선 침수정. 자, 풀이를 해보면 전기포 비행선 침수정을 새롭게 발명하니. 여기서 세 가지 첨단 과학 무기가 나왔네요. 전기포, 비행선, 침수정을 새롭게 발명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이 부분이 수로 부분이 되겠죠. 이 세 가지 것들을 새롭게 발명한다. 이 신자는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부사. 이렇게 우리가 한문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포는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포, 예를 들면 레이저포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런 포가 발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선은 이 전투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구처럼 하늘에 둥둥 떠 있는데요. 비행 물체처럼 생긴 어떤 큰 물체인데 하늘에 둥 떠가지고 그 적진을 감시하거나 여기서 폭탄을 투하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전투기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정, 침자 가라앉을 침, 물에 가라앉는 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잠수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전기포, 비행선, 침수정을 새롭게 발명을 하니 개시, 상인, 해물지, 기계, 야라. 자, 여기서 이 개자는 모두란 뜻이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모두 상인, 사람을 해치고 해물, 사물을 손상시키는 기계이다. 자, 앞서 우리 진짜 나왔죠?
시자가 뭐뭐의라고 풀이도 되지만 간혹가다 뭐뭐하는 뭐뭐한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또 사물을 손상시키는 이라고 풀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는 기계 야 이다. 문장 끝에 올 때는 종결 어미로 쓰이기 때문에 뭐뭐이다라고 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자는 모두라고 풀이가 됩니다. 모두. 그리고 이 시자는 제가 뭐 그 번역서에는 이것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더 엄밀하게 하면 이 시자는 또 무엇이다라고도 풀이가 됩니다. 이 중국어에서는 오늘날은 뭐이다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모두 이것들이라고 풀이가 되기도 하지만 모두 이것은 이다. 이렇게 모두 또는 바로 뭐뭐이다. 모두 바로 뭐뭐이다라고 강조할 때 풀이가 되는 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바로 무엇이다. 즉 앞에 있는 전기포, 그 비행선, 이 침수정 등은 모두 바로 사람을 해치고 사물을 손상시키는 기계이다. 이 강조할 때 바로 이 시자를 씁니다. 한문에서. 그래서 이 시자하고 야자가 서로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을 아까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모두 사람을 해치고 사물을 손상시키는 기계이다. 여기에다가 뭐 바로란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강독을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